이거는 적분인데 적분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미분을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 이제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 시간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시간의 변화율이 아니죠.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각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다 시간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미분하면 그게 바로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석에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 리미트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마무리 짓고 그 질문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분은 미적 번호는 이제 목요일날 보기로 했죠. 목요일날 아침에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미분 뒷부분도 질문을 받아야 되고 오늘 이제 부정적분을 우선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부정적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쌤도 같이 풀고 해서 우선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부정적분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적분을 얘기할 때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뉩니다. 정적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당연히 중요도는 정적분이 훨씬 중요하죠. 정적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정적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부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정적분도 할 수가 있다. 우선은 우리가 부정적분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얘는 미분의 연산이다. 이것도 연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산.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적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즉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와 그 다음에 시그마 이 두 개가 사실 합쳐진 거야.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우리가 미적분에서 우리가 이제 대수를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대수에서 시그마를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얘기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리미트와 시그마가 결합된 게 우선은 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미분의 반대되는 연산이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라지 fx를 얘는 x에 관한 그냥 함수인데 얘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미분을 한다.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결과물을 스몰 f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라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제 스몰 fx라고 하면은 우리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 fx를 요번에 이건 미분이잖아.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적분 기호는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인테그랄 그리고 여기 dx라는 요
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x에 대하여 적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x에 대하여 적분한다. 물론 이제 부정적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항상 이 적분 기호에 항상 여기 dx가 같이 붙습니다. 같이 이 뒤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같이 붙는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럼 보세요. 이제 이것을 적분을 했어.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라지 fx를 미분했는데 스몰 fx가 됐어. 그러면 역연산이지.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라지 fx가 되는데,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C라는 어떤 상수가 붙는데 우린 얘를 적분 상수라고 한다. 적분 상수.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봐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3x 제곱 플러스 2x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분을 하잖아? 얘를 미분하면 뭐야? 얘를 미분하면 6x 플러스 2야. 맞지? 그리고 얘를 미분하잖아? 그럼 6x 플러스 2야.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뭐야? 얘를 미분하면 6x 플러스 2야. 지금 봐봐. 다 결과가 똑같아. 맞지? 다 결과가 똑같지. 왜 결과가 똑같아? 여기 1이라든지 여기 0이라든지 여기 3이라든지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봐봐. 우리가 역으로 이거를 적분한다. 얘를 적분한다. 얘를 적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적분들을 하면은 얘네들이 나와야 되잖아. 얘네가 나와야 되잖아. 얘네가 나와야 되지. 역연산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인데 얘를 적분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1을 미분해서 0이 되는지 0을 미분해서 0이 되는지 3을 미분해서 0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맞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몰 fx를 적분을 하면 라지 fx하고 플러스 요 상수가 추가가 된다.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적분 상수를 C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가 하나 붙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적분하면 그 적분한 결과에 적분 상수 C를 합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분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정석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134페이지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라지 f 있어. 지금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 라지 fx를 이거는 그냥 용어만 생각하시면 되면 용어. 문제를 푸는 데는 뭐 크게 뭐 용어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이 라지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스몰 fx 있죠? 이거의 원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 함수 아니면은 부정적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분들은 원시 함수. 그러니까 원시 함수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그 뜻이 뭐냐면 스몰 fx,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면은 그 라지 fx가 스몰 fx의 원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원시함수가 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을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이 곧바로 얘죠. 요게 네모박스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몰 fx를 미분했을 때, 적분했을 때 우리가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가 붙는다 라는 거와 적분의 기호, 기호입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정적분이면 여기 구간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연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테그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인테그랄, 적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 문제를 풀기 전에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136페이지를 먼저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수를 적분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했어. 얘를 적분했어. 얘를 적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k, 뭐 상수죠, 뭐 2든지 3인지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kx 플러스 이제 c가 됩니다. c는 적분상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kx, 자 봐봐,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면 얘를 미분하면 kx를 미분하면 k가 된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역으로 k를 적분하면 k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적분상수라서 붙은 거 항상.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이 n차죠, n차. n차는 여기 n 플러스 1분의 1 x에 n 플러스 1제곱. 자 봐봐, 지금 이것을 미분하면 n 플러스 1 곱해지고 이게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x의 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c가 붙는다. 그 다음 여기 뭐 2든지 3인지 이런 게 앞에 곱해지는 걸 적분하면 그냥 이거는 상수를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적분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합과 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개를 이렇게 쪼개서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과 차에서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제 뭐 주의할 점은 이거죠. 곱셈은 분리가 안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분리가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적분이라는 거는 리미트와 시그마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리미트는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웠을 때 리미트는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분리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덧셈 뺄셈은 뭐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저 리미트는 다 분리가 되는데 심지어는 리미트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거 분리 됐었잖아. 근데 시그마라는 성질, 시그마의 성질이 이 곱셈에 대해서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분리를 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만 이 적분은 분리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가 다항식을 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거기 연습하는 경우는 이제 137페이지나 뭐 이렇게 뒤에도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선생님도 문제를 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내용은 이게 다야. 그러니까 다항식 적분하는 거, 그리고 더셈 프랙티스에 대해서 적분이 분리가 되는 거, 그리고 적분의 기호, 그리고 적분을 하면은 적분상수가 따라온다 라는 정도를 먼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 정적분을 배우면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9-1부터 볼게요. 자, 이 둘의 차이를 봅시다. 이 둘의 차이. 이 둘의 차이는 여기 x 세제곱 있죠? x 세제곱. x 세제곱을 얘 같은 경우 봐봐. 얘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합니다. 맞죠? 근데 얘는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자, 우리가 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x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잖아. 적분하면 적분상수 묻는다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죠. 그죠? 얘를 미분을 이렇게. 그럼 봐.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하면 뭡니까? x 세제곱 되죠. 그 다음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x 세제곱. 자, x 세제곱을 적분하고 미분하면 x 세제곱이 된다. 맞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번을 볼게요. 지금 x 세제곱을 미분을 한다. 미분을 하면 3x 제곱이 됩니다. 맞죠? 요거 미분입니다. 그러면 3x 제곱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적분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적분을 했어.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죠. 자, 이 위에 거와 아래 거를 비교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x세제곱을 적분하고 미분하면 당연히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나오죠. 우선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x세제곱이. 근데 이렇게 x세제곱이 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둘의 차이는 적분상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적분상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적분상수가 있는 것은 언제 적분상수가 있는 거야? 적분을 나중에 했을 때. 적분을 나중에 했을 때는 당연히 적분상수가 붙겠죠. 그 다음 미분을 나중에 한 거는 우리가 적분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적분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C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부정적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은 어렵지 않고요. 이제 우선 부정적분을 해야 정적분도 하는 거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계속. 자, 9-2 봅시다. 1번. 지금 1번과 2번을 적었는데 봅시다. 우선은 지금 여기 3차식을 접근하는 건데 우리가 이 3차식을 접근하는 거는 뭐 이거를 분리해서 접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걸 전개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지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각각 이제 우리가 적분은 분리가 된다고 했죠. 합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각각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x 세제곱을 적분하면 얘는 4분의 1 x 4제곱.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보세요. 요거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그럼 미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건 알아. 근데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생각하는 거지.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x의 세제곱을 적분하면 3 더하기 1분의 1 x의 3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게 익숙해져야지. 그래야 제 4분의 x 4제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x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인데 3을 곱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x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겠어? 어떤 문제긴 어떤 문제야? 적분 상수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안 써주면 무조건 틀려. 그냥 틀린 거야. 원래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뭐 학교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거라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분 상수 무조건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번의 결과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이것도 뭐 적분을 따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이 두 개를 실제로 곱해서 해야 된다. 곱해서. 그럼 이거를 곱하면은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에서 x 제곱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뭐 이거 적분하는 거야 이거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해? 적분을 하면은 5분의 1 x 그냥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됐나요? 하지만
안 쓴 게 뭐죠? C라는 거를 또 써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 x 5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냥 실제로 다항식을 적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2번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분수 형태를 적분하는 거는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 분자를 우선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하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남았죠? 그러면 이것을 적분을 하면 되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1을 적분하면 x 그리고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붙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x에 관한 식이 있고 dx가 있죠. dx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4번은 y에 대해서 적분하네. y 맞지? y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나와있죠? y에 대해서 적분해라. 왜 y에 대해서 적분해? 아니 문자가 y니까 y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한다. 자, 그러면 이 적분 인테그랄은 당연히 합하면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더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똑같잖아.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이렇게 더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분자를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약분되죠, 약분. 그래서 얘만 남았죠? 그럼 이제 얘만 적분하면 되죠? y제곱을 적분하면 y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 그럼 적분상수를 항상 C를 써줘야 되느냐?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게 C니까 C라고 쓰는 거지 다른 문자로 써도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뭐 A라고 썼어. A라고 쓰면 A를 적분상수라고 써줘야지. 근데 이렇게 C라고 쓰면은 그래도 우리가 얘가 적분상수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뭐냐면 뭐 약분을 하든 시그마의 성질을 시그마가 아니라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더하는 거를 안에 거를 더해서 어차피 계산을 하든 다 뭡니까? 다 다항 함수를 적분을 하고 있다. 그럼 다항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선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분했을 때는 적분상수 C가 붙는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제 9-3 9-3 1번
지금 1번은요 f 프라임 x가 2차식이고 f1이 3일 때 fx를 구해라. 이거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선은 이제 이 f 프라임 x를 얘는 뭘 미분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fx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그지? 그럼 봐봐. 우리 얘를 거꾸로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건데 적분을 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즉, 이 fx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적분을 한다. 적분을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적분인데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 그럼 봐봐.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잖아. 이거를 적분을 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 얘가 2 더하기 1이 분모로 그러니까 3분의 3 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얘 봐봐. 얘는 x의 1제곱인데 x의 제곱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하면 뭐가 붙는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fx가 결국 이렇게 3차식이 된다. 뭐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fx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c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 조건이 f1이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c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2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3이 되네.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c는 2가 된다. 그럼 2가 나왔잖아. 그러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번 문제. 이거는 y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거의 부정적분 중 이거의 부정적분 중에서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고 x가 1일 때 함수값이 1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구하래. 그러네. 그럼 자 이거의 부정적분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부정적분을 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내가 해볼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적분하는 거잖아. 부정적분을.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x 세제곱 얘를 적분하면 ax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적분을 했으니 적분상수가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부정적분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표현 봐봐. 부정적분 중
부정적분 중이야. 왜 부정적분 중이야? 왜냐면은 C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의 부정적분이 얘인데 얘는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지? C의 값에 따라서 이거는 무수히 많은 다항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x가 0일 때 1이 돼야 되고 x가 1일 때 2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다항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1이라는 소리는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겠죠. 얘가 1. 그 다음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 c는 1이잖아. 얘가 2가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우리가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결과는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답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쪽. 그 다음 3번. 3번은 1,0을 지나는 1,0을 지나는 직선,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x래. 이때 fx를 구하.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선은 지금 y는 fx 곡선 위에 x, y에서 접선의 길이가 2x라는 얘기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얘는 당연히 f 프라임 x 접선의 길이가 f 프라임 x 미분에서 x 넣는 게 접선의 길이잖아. 얘가 2x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죠? f 프라임 x가 2x니까 fx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 얘는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거죠. 부정적분을. 그러면 여기 2x 적분하면 뭐야? x제곱. 근데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1,0을 지난다. 이것을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1 플러스 c가 0이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c도 구했네. fx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fx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정적분은 우리가 연산하는 방법만 조금 익히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시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폼을 씁니다. 지금
fx의 도함수라는 얘기는 fx를 미분한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주어졌다. 지금 거기서 fx의 극대값이 7이고 f0이 2일 때 fx의 극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지나는 점이 요것만 나와 있거든? 요것만?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f 프라임 x를 우리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하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부정적분을 해야 되겠죠. 부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정적분을 하고 나서 지금 극대값은 우리가 봐봐. 지금 fs의 극대값과 극소값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자 봐봐. 미분한 거에 대한 것을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보시면 증가와 감소와 증가다.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지금 3인 거거든. 결국 극대값이 이 7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얘는 f 마이너스 1이 7이라는 얘기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fx의 극소값은 f3을 구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봅시다. 해야 되는 것은 f 프라임 x가 이렇게 있으니 fx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 그럼 f 프라임 x 다시 적어볼게요. k는 그냥 놔두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두 1차식을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럼 적분을 합시다. 이거를 적분을 했어. k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c가 있는데 c는 어차피 상수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k를 곱하고 플러스 c를 해도 돼. 어차피 만약에 c를 먼저 하고 k를 곱하면 kc잖아. kc 그치? 그래 봐야 상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게 fx야. 그치?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조건이 벌써 있죠? 0을 집어넣으면 2다. 0을 집어넣으면 2다. 라는 얘기는 C가 2다. 라는 얘기입니다. C는 2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극대값이 7이다. F-1. F-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k 그 다음 플러스 2가 7이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k 값을 구하면 되겠네. k 값을 구하면 이 계산은 몇이야? 얘가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분의 5k가 5가 되고 k가 3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fx가 완성이 되죠. fx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3을 대입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렇게 fx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극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f3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 마이너스 25 이렇게 마이너스 25는 지금 극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극소값 마이너스 25가 정답이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9-5 9-5 자, 우선 이번 문제는 1번, 2번, 3번 fx와 gx의 합, fx와 gx의 곱, 그 다음에 fx와 gx 따로따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거죠. 얘를 fx와 gx의 합을 미분한 게 2래.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어? fx와 gx의 합을 구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양쪽에 이렇게 적분을 했다라고 합시다. 똑같이. 이 적분도 연산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똑같이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했어. 그러면 얘는 fx 플러스 gx 원래 플러스 c가 있어. c 원래는 c가 있지. 근데 봐봐 우측에도 얘를 미분하면 뭐가 있어? 2x 플러스 또 c가 또 있어. 그럼 봐봐 양쪽에 적분 상수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야. 그럼 상수에서 상수를 빼도 상수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fx와 gx의 합이 2x 플러스 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양쪽에 적분을 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 fx랑 gx의 곱이 x 제곱 플러스 c인데 근데 봐봐 지금 이거 적분한 게 x 제곱이잖아. 그리고 적분 상수가 c가 붙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제 적분 상수가 이렇게 한 fx 한 함수에 대해서 c가 이렇게 있으면 c는 하나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거 봐봐. 여기는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c가 있고 여기 곱한 것도 c가 있는데 이 c는 우리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자를 이렇게 똑같이 c라고 쓰면은 똑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c와 아래에 있는 c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C1과 C2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결과가 C1하고 C2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C1하고 C2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별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C1하고 C2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별을 시켜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거죠.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야. fx 플러스 gx가 얘가 2x 플러스 c1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값이
x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또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 0을. 그러면 F0, 0을 집어넣으면 F0하고 G0 두 개를 더하면 0이지. 0 집어넣으면 그냥 적을게. F0, G0 얘는 C1 근데 얘는 지금 0이 됐죠? 그래서 결국 C0가 C1이 얘가 0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RX도 똑같죠? 두 개를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얘가 C2가 되죠. 얘가 0이 됐으니까. 근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C2는 마이너스 1.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두 개를 더한 것은 EX, 두 개를 곱한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더하면 EX가 되기는 하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fx하고 gx가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fx하고 gx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기를 이제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지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지 어떤 게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봐봐. 우선 1번은 답이 나왔죠? fx와 gx의 합은 EX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fx랑 gx 각각 보여야 되는데 방금 전에 두 개로 쪼갰죠. 근데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될 수는 없겠지. f0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f0이라고 fx라고 얘기할 수 있고, f0이 1이니까 얘가 되는 거죠. 즉 fx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g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우선은 지금 9-5까지 하면서 부정적분을 우선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정적분이 이제 좀 어렵죠. 정적분은 뭐 어렵긴 한데, 정적분이 우리가 10-5, 10-7, 10-6 우선은 순서상 정적분은 잠깐 놔두고 부정적분하고 여기 얘기를 했잖아. 이제 다음 단계는 부정적분 샌디 문제를 우리가 우선은 대표 문제 그리고 뭐 상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볼 겁니다. 지금 유형으로 따졌을 때는 몇 개냐면 꽤 많아요. 12개 정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계속 녹화할 겁니다. 잠깐 끊고 다음 거 합시다.